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3 내교융합 심포지엄의 상반기 첫 번째 심포지엄인데요. 네, 오늘 제가 오프닝으로 오늘 심포지엄 슬로건이 아로마 뇌를 만나다. 네, 슬로건이 괜찮으신가요? 네. 주목받고 지금 부상하고 급격히 부상하는 것 같아요. 이 아로마란 산업 자체가 크게 보면 이제 치유 산업, 네, 이런 영역이 부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내교육 대학에서도 네,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작년에 12월에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가 이제 2023학년도에 단과대학 승격에 된 첫 해인데요. 그 첫 해에 그 아로마 관련한 기관과 영역이 굉장히 사실 확산 일로인데, 그 중에서도 또 이 아로마와 이 뇌와 뭔가 접목을 하고자 하는 또 기관이 맞으시죠? 그래서 국제 브레인 아로마 테라피 협회하고 그 좀 산학 협력 협약을 하고 오늘이 그 첫 이제 스타트 심포지엄이라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를 할 좀 주제는 그 헬스 프로모션이라는 키워드 중에 아로마와 연관된 또 뇌교육에서는 이 뇌감각 교육이라고 하는 뇌교육의 1단계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거죠. 시작이 없으면 네, 다음 스텝으로 진전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뇌교육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시작이 네, 1단계입니다. 네, 마지막 단계 뇌 브레인 마스터링, 뇌 주인된 어떤 삶의 좀 의미 있는 삶, 네, 변화된 삶을 위해서 시작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네, 내가 지금 의식이 깨어 있는지, 내 감각이 깨어 있는지, 네, 중독이 된 상태인지, 네, 그거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항상 스마트폰의 스크린으로 정보를 주고받고 있고, 네, 자연의 흙을 밟지 않고 홈쇼핑 채널을 우연찮게 보고 10분만 보면 네, 주문을 하고 있는 나를 네, 보고 있는 나를 알아차리기도 하고, 과연 하루 24시간 중에 깨어있는 의식 상태를 얼마만큼 갖고 있는지 사실 물음표가 드는 세상에서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의 제가 발표의 슬로건으로 잡은 헬스 프로모션은 세계보건기구, 이제 국제사회의 건강에 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WHO에서 오래됐습니다. 1998년인가요? 8년에 건강의 흐름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라고 20세기 후반에 제시를 했습니다. 헬스 프로모션은 말 그대로 프로모션이에요. 과거의 그 건강에 대한 개념을 맡기는 게 아니라 나의 역할로 가져와야 된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에 대한 통제권을 네, 치료나 의사에게 넘기지 않고 나에게로 되돌려야 된다. 그러면 되돌리기만 하면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느냐? 네,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원리와 방법을 습득을 해서 건강에 대한 통제권을 갖자는 게 세계보건기구가 21세기에 넘어가는 그 시점에 이미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거의 25년 전에 제시를 했는데 과연 그것이 인류의 많은 시민들에게 적용이 잘 되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아닌 예방, 지금도 저희가 1년, 2년 건강검진을 하는 차원인데요. 이것은 선진국의 시민의식이 아니다. 네, 최소한 관리까지. 네, 내 건강은 내가 역할을 한다는 그 관리자로서의 의식을 가져야 되고, 세계보건기구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프로모션, 증진을 시키는 것도 나의 역할이라 이런다. 과거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네, 과거도 현재까지죠. 치료 중심. 네, 그리고 의료기관, 공급자가 중심이 되고, 일시적이고, 네, 실제 병이 난 질환을 치료하는 거. 그리고 인베이시브. 기본적으로, 우리가 뭔가 문제가 생겼던 것을 어떻게 하면 처치를 하고 하는 쪽이죠. 그리고 뭔가 실제로는 불편감을, 통증, 아픔 이런 것들을 느끼는 영역인데, 실제로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네, 치료 중심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평상시의 일상의 건강 형태로 터닝이 돼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는 수요자 중심이 돼야지 공급자, 의료기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평생에 대한 예방 차원, 지역사회, 가정 중심, 그리고 무통증, 무자각. 네, 기본적으로 아프고 내가 뭔가의 통증을 느끼고 이런 것 차원이 아니라 계속 모니터링을 스스로 하면 스스로가 먼저 그것을 알아차려야겠죠. 그래서 헬스 프로모션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치료에서 관리 및 증진 차원으로의 전환이다. 오늘 주제인이 아로마도 결국은 저희가 치료적 접근이라기보다는 치유적 차원에서의 관리 그리고 증진의 영역으로 저희도 뇌교육 대학 차원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 세계 국제사회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넘어가냐면 제대로 건강관리 영역이 안 되다 보니까 인간의 뇌는 유전과 환경의 조합이죠. 환경에 지속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만큼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지를 본다면 갈수록 무시 못할 영역으로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국제사회가 15년 주기로 지표를 바꾸는데요. 2015년까지는 밀레니엄 개발 목표, MDG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빈곤 퇴치를 중심으로 했다가 더 이상 국가 간의 빈곤 퇴치에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해서는 인류 사회가 지속 가능하지 않겠다라고 보고 2015년을 기점으로 30년까지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라고 하는 17개의 항목에 걸쳐서 조금 화면이 깨졌네요. 했는데 이 중에 3번이 바로 우리의 오늘 주제입니다. 건강과 웰빙 영역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개 중에 세 번째 항목. 이 핵심 내용은 뭐냐면 웰빙이라는 것은 들어보셨겠지만 세계보건기구가 반세기 전에 헬스, 건강에 대한 정의를 할 때 이미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반세기 전에 그 옛날에 건강에 대한 핵심 정의에 웰빙을 이미 넣었습니다. 그 당시에 엄청 분란이 많았다고 했는데 반세기 전에 넣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1948년인가 네, 건강 정의에 웰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웰빙이 부각이 됐죠. 그런데 MDG에서는 특정 전염성 질환을 치료하자는 게 핵심이었고,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SDG에서는 비전염성 질환이 핵심입니다. 비전염성 질환이란 건 일상생활의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의 관리에 따라서 당뇨, 비만부터서 그런 것들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이 10명 중에 7명이더라는 거죠. 무려 70%가 비전염성 질환의 사망이란 건 과연 인류 사회가 어디에 건강에 이제 초점을 둬야 되냐. 근데 그동안은 비전염성 질환은 관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제 2015년 발표할 때 이 마가렛 첸 WHO 사무총장이 건강 관련 개발 목표에 비전염성 질환이 들어간 것은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라고까지 굉장히 강조를 했다는 건 얼마만큼 사람들이 치료에 관심이 있고 자기 몸의 관리에는 관심이 없었는지를 반증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걸 깔려있는 이제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들어가면 마인드와 바디, 몸과 마음의 상호 인식과 작용에 대한 동서양의 접근의 차이가 적지 않은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몸 따로, 마음 따로. 혹은 몸 하나,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이런 인식은 달랐죠. 서구의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는 이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심신이원론이라는 거의 촉발의 베이스가 되었는데, 이때만 해도 마음은 고귀하고 몸은 도구에 불과해. 마음과 몸은 기능적으로 독립되어 있어. 마음은 신학이 담당하면 되고, 몸은 과학의 물질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해서 마음은 천상의 것이라고 해서 굉장히 주요하게 생각했지만 서구의 이 심신이원론의 여파가 결국은 동양의 이런 몸, 마음에 대한 이론론이죠.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반세기 넘은 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명상을 서구가 인식하는 데는 90년대 말 연구가 본격화되었고요. 2000년대 들어서야 결국은 명상의 효과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라시보 이펙트 역시 2000년대가 들어서야 미국 의학계, 서구 의학계가 인정했다는 건 몸, 마음에 대한 인식의 근본 차이가, 그것이 결국은 치료냐, 치료의 중심이냐, 치유가 중심이 되느냐의 동서양의 접근 차이도 분명히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이제 서구의 합리주의에 기반한 과학적인 접근으로, 서구의 합리주의 과학의 대표적인 게 이제 다윈으로부터 시작된 진화론에 근간한 과학적 합리주의니까, 이것에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아래쪽 동물하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천상의 것이다. 이런 인식은 이제 깨어졌죠.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이라는 것,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공감 기제라는 것, 인간이 갖고 있는 인지, 기억, 학습, 이런 여러 가지 기제들 역시 다른 아래쪽 동물에서 갖고 있었던 그 내재된 것들, 또 그런 차이에서 점점 진화적인 차원에서 발전된 것이지, 마음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인류과학은 마음과 육체에 대한 연결성을 강조하는 측면으로 계속해서 제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은 마음의 영역이자 문제라고 생각했던 감정이라는 것은 마음의 영역이라기보다 1차적인 건 몸의 영역이죠. 모션이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면서 그것에 따른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화가 되면서 감정, 이 모션이 출현한 거기 때문에 감정은 1차적으로는 마음의 영역이 아닌데, 지난 20세기 동안 감정을 붙잡으려고 이것을 어떻게 들여다볼까 하고 마음을 들여다봤던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감정을 조절하려면 신체에 대한 접근과 조절이 먼저여야 됐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지만, 아직도 대중적으로는 그런 인식을 많이 갖고 있지 않죠. 그래서 여전히 감정하고 힘들고 싸우고 이렇게 하지만, 내 감정에 대한 뭔가를 다스리고 접근할 때 몸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또 몸 상태가 좋으시면 덜 짜증 나실 게 없고요. 오늘 내가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오시는 길에 누가 혹시 툭툭 건드리거나 막 부대끼면 쉽게 짜증이 나겠죠. 그래서 동전의 양면이다. 이런 흐름들이 이어왔고, 특히 이런 과정에서 동서양의 접근들이 이제 통합적으로 되어지는 시점에서 치유적 접근이라는 건 사실은 동양적 접근이죠. 그래서 그 문화들이 이제 의학에서도 일상에서의 관리에서도 합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그래서 지금에서 어떤 치유적 접근과 통합적 접근에서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바로 뭔가요? 브레인이죠. 이제는 마음과 행동 변화의 열쇠, 몸과 마음의 작용, 물질과 비물질, 이런 것들의 핵심이 뇌를 기반으로 통합적인 조절자로서의 역할을 뇌가 하는 겁니다. 뇌 핵심 기능이 뭐냐라고 물으면 코디네이터죠. 모든 안과 밖,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런 모든 자극과 응전, 이런 것들을 뇌가 조절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치유 산업에서 지금 부상하고 있는 이 아로마라는 영역도 결국은 뇌와 연결되어져서, 또 뇌라는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해석도 하고 적용도 하고 하는 그 시각이 저는 지금 굉장히 선진적이고 너무나 타당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동 주최 기관인 국제 브레인 아로마 테라피 협회의 타이틀 자체가 굉장히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타이틀이죠. 브레인 아로마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뇌에 대한 조절자로서의 역할. 그러면 이게 오늘 주제인 치유적 산업으로 접근을 할 때 퍼스트 스텝으로 인식해야 될 것은 뭘 치유하냐. 이게 결국은 외부적인 어떤 툴이나 접근이 되는 건데요. 결국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이거죠. 현대인들의 이 자율신경계 불균형이라고 하는, 좀 전에 제시했던 그 SDG에서의 건강과 웰빙에서 비전염성 질환이 70%라고 했던 것의 근간은 현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항상성의 핵심이라고 하는 자율신경계가 불균형 상태에 있다. 대부분 교감신경이 높죠. 교감신경이 높다는 얘기는 늘 들떠있고 늘 긴장되고, 그리고 육체적 스트레스보다 이제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일어나는 불균형. 지금은 육체적 기제보다 정신적 기제 스트레스가 높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잠만 잔다고 뇌가 근본적으로 회복되지 않는다. 농경사회에 따른 육체적 기반이니까 스트레스가 육체적인 게 훨씬 높아서 잠만 자면 회복이 됐는데 항상성 기제가 지금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월등히 높죠. 상대적으로 육체적인 신체적 움직임은 거의 뭐 한 10배, 수십 배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육체적으로 잠을 자는 수면 시간을 확보한다고 해서 뇌 기능이 온전히 회복되지는 않기 때문에 라이프 스타일의 접근 자체가 달라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의 근간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는 항상성이죠. 일정한 성질을 외부적인 자극에 따라서 내적인 이 조화로움을 맞추고자 하는 항상성 기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특별하게 뭔가를 하지 않아도 더운 지방 가면 털이 넓게 자라고 추운 지방 가면 털이 빨리 자라고 상처를 입으면 딱지가 생기고 이런 방어 기제를 근간으로 그것을 일으키는 원천적인 자연 치유력, 항상성 기제가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 돌아가는 거를 뭔가가 트리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를 방아쇠를 당겨줘서 항상성 기제를 가속화시키거나 느리게 가고 있는 걸 빨리 시키거나 멈춰져 있는 걸 돌리거나 하는 스위치를 켜줘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켤 거냐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치료는 의사가 하지만 치유는 스스로가 한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지금 가장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크게 그 치유 산업은 두 군데 방향인 것 같아요. 하나는 치유 산업의 첫 번째는 심리 상담 영역에서 이미 이제 많은 20세기에서 접근을 해왔다고 봅니다. 치유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심리학이라고 봐야 되고요. 초기에는 이것도 치료적 접근을 했죠. 건강의 거대한 흐름과 맞물려 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는 심리학적인 예방의 영역이 이제 치료가 아니라 예방으로 넘어온 거고요. 그 대표적인 게 90년대 후반부터 이렇게 막 부각이 되면서 아웃사이더로 살았던 그 마틴 셀리그만이 미국의 심리학회장이 딱 되면서 긍정 심리학을 전 세계 심리학회에 내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이죠. 심리학은 원래 부정적이고 그 사람을 둘러싼 이 비하인드, 가족 관계, 뭐 여러 가지 과거의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본 마이너스의 내용을 들여다봐서 그것을 해소하는 쪽에 초점을 둔 것이 심리학의 거대한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21세기에 접어들면서는 점점 마이너스였던 것들을 들여다보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플러스적인 그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내재적인 긍정적 가치를 발굴하고 발견하고 스스로 회복하게 하고 부각시키는 용도로 방향이 바꿨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치유 산업에서도 이 심리 상담 영역이 오늘날에는 웰빙 복지 멘탈 헬스 케어 영역으로 전환을 해왔다. 그래서 이게 한 트랙이 있고요. 두 번째 트랙은 이제 보완 대체 의학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로마도 결국은 이 보완 대체 의학의 치유 산업에 이제 들어가겠죠. 거기에서는 바이오 피드백도 저는 들어간다고 보고요. 명상에 대한 영역도 당연히 들어가는데, 아로마도 치유 산업에서는 보완 대체 영역에서 충분히 다루고 있죠. 동종요법. 서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다루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치료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 지출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서구권의 의학적 접근만이 아니라 동양에 갖고 있는 많은 대체의학적인 훈련법을 비롯해서 많은 것들도 앞다투어서 적용을 서구가 하고 있는 그 배경이라고 저는 보아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대적으로 정리를 좀 하면 웰리스라고 하는 시대적 필요성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거의 저는 점프가 몇 배는 됐기 때문에 인식이 바뀌었죠. 이제 내 건강은 내가 관리해야겠구나. 그렇게 세계보건기구가 헬스 프로모션을 강조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안 되었는데 코로나가 이것에 대한 인식을 뒤바꿔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로마 산업의 전망은 코로나 덕택이라고 하면 좀 코로나를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시대적 전환점에 접어든 치유 산업이
심리 상담 영역에 조금 중점이 있다가 이제는 보안 대체의 생활 영역까지 확산일로, 그리고 또 지금 아시아로 주목받는 영역도 저는 이게 표현된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 아로마와 보다 실제적인 라이프 스타일과의 연계성이 중요한데 어떤 채널로 연결을 할 거냐. 전통적인 아로마에 접근해서 이제는 마음 행동 변화의 키라고 하는 뇌를 빼놓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뇌하면 나의 건강 행복 평화, 일상의 관리, 그리고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의 사령탑은 뇌잖아요. 옆에 분하고 뇌를 바꾸는 거하고 심장 바꾸는 건 다르죠. 20세기가 심장이 핵심이었다면 21세기 건강의 핵심은 이제 뇌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는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 사람의 본질을 인식하는 의식 상태가 나를 뺏길 수 있는 주인 자리를 뺏기기 너무 쉬운 환경에 있어서 예방의 차원에서는 내가 내 몸의 상태를 인지하는 것부터가 시작이 되어야 뭔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내가 내 몸의 상태를 체크하고 인지하는 그 의식 상태를 어떻게 계속 체크를 하게 하고 그걸 유지하게 하느냐가 결국은 아로마의 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확신이나 그걸 내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겠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거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뇌교육에서 이제 접근의 접목과 좀 어떻게 접목할까 차원에서 좀 마무리를 하면 뇌교육에서는 그동안 뇌가 과학으로 접근을 했죠. 거기에 앞서서는 의학에서 접근을 했고 그래서 뇌 관련 접근은 의대 안에서만 주로 다뤘고요. 한국이 2007년에 의대가 아닌 최초의 학과가 2007년에 카이스트가 처음 개설이 됐고 저희가 지금 뇌활용 분야에서는 2010년에 이제 학과가 개설이 되었으니까 불과 15년 안팎입니다. 그런데 뇌교육의 관점은 뇌를 생물학적 기관이 아니라 활용과 변화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 그게 첫걸음입니다. 그 인식을 왜 첫걸음으로 삼느냐? 여전히 운동하면 몸이 좋아진다고 인식을 많이 하죠. 운동은 몸이야. 운동하면 뇌가 좋아지는 인식이어야죠. 그래서 뇌를 바꾸면 어떻게 할까? 몸을 바꿔야 되죠. 이 인식이 안 바뀌면 뇌를 계속 의학자의 몫, 과학자의 몫, 연구자의 몫으로 생각하지 내가 내 라이프 스타일을 관리하는데 내가 나의 뇌를 운영하는 주체자라고 하는 인식은 갖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뇌교육학과에서 같이 뭔가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러워지시고 있겠지만 인식이 결코 쉽지 않다. 뇌를 그래서 어려워합니다. 뇌자 들어가면 딱딱해 생각합니다. 이거 학자들이 하는 거 아니야? 너 뭐 공부한다고 하면 그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해? 라고 하는. 그래서 나의 통제권을 도대체 누가 주인으로 삼고 있느냐. 이제 이것이 가장 근본적이라고. 그래서 뇌교육에서는 핵심 원천 기술이라고 하는 게 뇌 운영 시스템인데요. 심플하게 얘기하면 마지막 5단계 브레인 마스터링. 내 인생의 주인이 되자. 그 주인이 누군가요? 나라는 사실, 그 가치를 take back your brain. 알려주자는 거예요. 왜? 나를 잃어버리고 사니까. 그래서 내 몸을 마치 타인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인처럼 생각하니까 병나기 전에는 관리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 1단계, 오늘의 가장 주제인데요. 브레인 센서타이징. 왜 1단계냐? 감각이 깨어있지 않으니까. 자율신경계가 무너져 있음에도 그 무너진 나의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니까 감각을 깨우는, 앞에 뇌는 다 붙은 겁니다. 시대적 키워드로. 감각을 깨우고 유연화하고 정화하고 통합하고 마지막 마스터, 주인이 되는 거죠. 스텝으로는 뇌교육에서도 첫 번째, 내가 내 몸을 바라보고 느끼고 있느냐에 대한 끊임없는 체크를 하는 시작이 마음이 아니라 뭘로 체크하겠습니까? 몸에서 시작하는 거죠. 왜? 마음의 작용은 어렵죠. 숱한 종교 철학에서
네, 마음을 들여다봐라 뭐 이렇게 했지만 마음은 잡히지도 않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제시한 것은 마음은 몸으로부터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몸을 접근하고 몸을 들여다보고 몸의 감각을 네, 느끼기 시작하면 그 다음 마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체온을 느끼고 호흡을 느끼고 네, 그 다음에 마음을 들여다보는 결국은 이렇게 가고요. 그 오늘날 신경과학자 중에 아주 대표적인 학자라고 하는 네, 안토니오 다마지오 교수가 얘기하는 이 필링, 느낌이란 건 인간의 고등의식 기제라고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 고등의식이라는 느낌이 어디서 발현되느냐? 결국은 네, 몸에서부터 쭉 올라오는 기제라는 거예요. 갑자기 뚱다지 같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어떤 좋은 느낌, 좋은 의식 상태, 높은 의식의 감각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내가 내 몸에 일어나는 감각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제 방향에 대한 답은 나왔죠. 네, 어떻게 네, 일으키게 할까? 여기에 저는 아로마와 이 브레인 간의 굉장한 시너지가 이제 촉발되는 채널이라고 보는 게요. 그래서 제가 한 3가지로 오늘의 마지막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로마의 이 에센셜 오일, 이게 결국은 자연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특히 자연의 식물의 정수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아로마를 내가 뭔가를 바르고 뭐 향을 맡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인간과 자연의 괴리감이 커지고 있는 시대. 요즘에 그 미래 세대들은 흙을 밟지 않는 아이들. 그래서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의 부상. 결국은 자연과 인간이 멀어지면 탈이 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공생, 함께 공존하는 문화의 회복으로서의 아로마의 그 첫 번째 시너지. 저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두 번째 효과성 측면에 일단은 직접적이죠. 후각 심리학이라는 영역도 나왔을 만큼 뇌의 여러 가지 감각 중에 가장 오래된 감각 아닙니까? 나머지가 다 시상을 통해서 중개 역할을 하지만 후각은 직접적이죠. 그래서 굉장히 빠르다. 네, 맞는 순간 뇌가 느낌으로 다가오는 시스템. 그리고 이게 저는 3번이 또 오늘 주제하고 가장 맞물리는 건데, 현대인들의 감각이 닫혀 있습니다. 네, 이 닫혀 있는 감각을 깨우기 위해서 뇌교육에서도 열심히 뇌체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두드리고, 뭔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체조도 하고, 또 이런 명상 훈련도 하고, 이완 훈련도 하고, 이런 각가지 방법을 쓰는데요. 아로마의 측면에서는 이 감각을 깨우는 1단계를 가장 쉽고 빠르게 감각을 깨우는 방법론 차원에서 저는 어디 영역보다 2번과 3번이 맞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아로마, 오늘 뇌를 만나다 라는 주제에서 오늘 마지막 3가지 공생의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채널이다. 그리고 효과 면에서도 뇌 직접적이다. 그리고 방법론 차원에서 뇌교육의 1단계, 뇌 감각을 깨우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일상의 방법으로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발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